잔타는 고등학생이다. 그는 교실에서 죽은 자들의 땅에 대한 영상을 보고 있다. 그 순간 그의 친구 미미가 와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는 학교 소풍에서 방문할 과목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으며 해외로 여행을 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미미는 그들이 오래된 도쿄도 방문해야 하고 그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 여행이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런 다음 수업이 시작되자 그들은 앉는다. 하지만 잠시 후 잔타는 노래를 듣습니다. 그는 이 노래를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창문 쪽을 바라보자 빨간 옷을 입은 남자가 그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려 하지만 그들이 3층에 있다는 뜻은 그 남자가 떠 있다는 것입니다. 잔타는 두려움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 할 때 그 남자가 힘을 발휘해 교실의 유리창을 모두 깨뜨리며 잔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을 공중으로 던집니다. 잠시 후 잔타는 의식을 되찾고 주위를 둘러보니 교실 전체가 피로 뒤덮여 있고 모든 반 친구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는 미미를 부르지만 빨간 옷의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들고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잔타는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며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를 죽이는 대신 빨간 옷을 입은 남자는 잔택에 다가가 손에서 또 다른 빨간 힘을 방출하여 잔타의 가슴에 놓습니다. 잔타는 즉시 기절하고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간호사가 그를 보자마자 경찰에 전화를 급히 하고 몇 명의 조사관이 도착하여 그가 학교에서 저지른 범죄로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잔타는 충격을 받습니다. 변호사가 그에게 다가와 자신을 타마키라고 소개하며 변호를 위해 명함을 건넵니다. 그때 모든 언론은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며 14세 소년이 그의 그부들에게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잔타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하며 경찰과 모든 사람에게 빨간 옷을 입은 악당이 자신의 그부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혔다고 말하지만 그 상처를 보여주었을 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탐키가 그에게 자신은 단지 일어난 일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그를 변호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잔타는 조금씩 안심하지만 완전히 안심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판 때까지 이어진다. 그는 매우 떨리고 무서워하며 판사 앞에 서 있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증명한 후 판사가 그를 교수형에 처한다고 선고할 때 충격을 받는다. 그는 들은 내용에 경악하며 경찰이 그를 데려가려 할 때 터져나오는 울음과 함께 나는 하지 않았다고 소리친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사망한 학생들의 가족들이 그를 붙잡고 폭행한다. 경찰이 그들을 분리했을 때 미미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계속해서 그를 때리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잔타가 계속 부인해도 미미의 아버지는 점점 더 세게 때리다가 결국 미미의 아버지는 변호사에게 제출할 잔타의 자백을 보여주는 장치를 꺼낸다. 비디오에서 잔타는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주도했으며 심지어 살인 무기를 숨겼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하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잔타는 이에 충격을 받고 이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 타마키가 도착하여 잔택에 누군가 그의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우연히 자백 영상을 유출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말한 후 떠난다. 잔타는 충격에 빠져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고 잔타는 경찰차에 실려 죽은 자들의 땅으로 향한다. 그곳에는 감옥이 있다. 이 감옥은 구 도쿄에서 첫 번째이자 유일한 감옥으로 역사적 장소로 여겨진다. 사람들은 이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오고 이를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 옆에 놀이공원도 세웠다. 그가 교도소에 도착하자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줄을 서 있다. 마키나라는 경찰 여성이 잔타를 바라보며 그가 이렇게 순종적으로 보일 줄은 몰랐다고 말한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며 교도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 교도소의 수익이 죄수들이 주연으로 나오는 쇼에서 발생하며 이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말한다. 각 죄수는 교도소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필수품이 담긴 가방을 받고
그들의 목에는 보안 기능과 모니터링을 위한 다른 장치가 연결된 목걸이를 차고 있다. 그녀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짐을 실은 카트를 끌고 가던 한 소년이 우연히 잔타와 부딪혀 그를 넘어뜨리고 몇 개의 가방이 떨어진다. 소년은 재빨리 사과하지만 마키나는 그를 바라보고 그가 훔친 것을 꺼내라고 명령한다. 자마의 쟁터에 명령한다. 소년은 자신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주저없이 마키나는 칼을 꺼내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한다. 다른 경찰관들이 개입하여 그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 의료 지원을 요청한다. 그녀는 그 다음에 죄수들에게 죽음에서 탈출할 수 없으며 감옥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 후 마키나는 감옥의 감독관에게 가는데 그가 타마키임이 밝혀진다. 그녀는 그에게 그가 추천한 소년 자운타가 처형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왜 그가 그 소년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타마키는 그녀에게 참을성이 필요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자운타는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극심한 노동을 강요받는다. 그는 일하면서 자신의 죽은 친구들을 기억하며 울기 시작하고 그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그 순간 위에서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고 잔타가 그녀를 보자 그녀가 미미인 줄 착각한다. 그녀는 미미와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소녀는 갑자기 날카로운 것을 잡고 잔타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는 매번 그녀를 피한다. 그는 그녀에게 왜 이렇게 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가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망설이는 것 같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그는 그녀에게 누구인지 왜 이렇게 하는지 묻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시로이며 그들이 친구라고 말한다. 잔타는 그녀에게 그들이 친구라면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놀라며 그가 이전에 친구들을 죽였다고 말한다. 하지만 잔타는 울기 시작하며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순간 3명의 괴롭히는 죄수들이 그에게 다가와 그를 조롱하기 시작한다. 시로가 끼어들어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잔타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려 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가격하고 그녀를 땅에 넘어뜨린다. 잔타가 시로를 방어하려 할 때 그 3명이 그를 때리기 시작한다. 한편 타마키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잔타의 파일을 읽으며 빨간 남자에 대한 그의 말을 회상하고 있다. 그는 잔택에 2가지 선택만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죽거나 그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거나. 한편 사건 이후 매 순간 죽기를 바랐던 잔타는 살고 싶고 죽임을 당한 친구들을 위해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바로 그때 폭발이 발생하고 큰 창이 옥상에서 잔타와 시로를 향해 떨어진다. 하지만 갑자기 잔태에서 이상한 힘이 나타나 창이 그와 시로를 압도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한 수감자가 누군가를 붙잡고 경비원들에게 그에게 사탕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 순간 마카이나가 도착해 그를 잠시 지연시키라고 말합니다. 그의 포인트가 바닥나고 있기 때문에 몇 초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목걸이에 남은 시간이 단 3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자 그녀가 예측한 것처럼 실제로 그는 죽습니다. 한편 다른 많은 수감자들이 사탕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순간 그들의 목걸이가 다시 시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자 마카이나는 여전히 깨어있어 감옥에서 모든 수감자의 데이터와 카메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이상한 빛을 발견하고 그것의 출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는 또한 타마키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사형수 3명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그녀는 자한타가 타마키에게 그렇게까지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한편 자한타는 교도소 병원에 있고 간호사는 그가 수감자들에게 받은 구타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료하고 있다. 그녀는 그에게 아직 과자를 먹지 않았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가 말하는 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도착하자마자 받은 가방 속에 과자가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맛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익숙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만약 그가 아직 먹지 않았다면 그는 먹어야 한다. 자한타는 그의 가방에는 과자가 없다고 말한다. 그 순간 한 소년이 말한다. 그 소년은 마카이나가 검으로 때린 그 소년과 같다. 그는 장택에 사탕이 가방에서 떨어졌다고 사과하며 부딪혔을 때 그의 가방에서 떨어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장타는 그에게 사과하지 말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안 좋은 기분이 든다. 그는 마카이나를 매우 잔인하다고 부른다. 소녀는 여기서 살아남고 싶다면 감옥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장타는 그에게 규칙에 대해 물어본다. 그는 규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이 설명하기 전에 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둘 모두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진덱에 놀러와 같이 놀자고 말한다. 그는 그들이 감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 시로는 주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게임들이 있다고 말한다. 소녀는 아마도 오후에 열리는 감옥의 내구력 경주를 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죄수들이 돈을 위해 펼치는 공연 중 하나이다. 진다는 실제로 마카이나로부터 이 공연에 대해 들었다고 말한다. 소년의 이름은 타카미이며 그는 이 경주가 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상위 입상자들은 약 1000개의 가시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잔타는 그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이 스파이크는 뭐지? 소년은 스파이크가 점수와 같거나 오히려 감옥에서 사용되는 화폐라고 말한다. 이 점수가 없으면 먹거나 마실 수 없다. 이 점수는 감옥 안에서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모아두면 형량을 줄일 수도 있다. 잔타는 매우 배가 고프기 때문에 소년에게 참여하겠다고 말한다. 시로는 신나서 그를 재촉하며 빨리 놀러 가자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마카이나가 그를 멈추고 어디 가느냐고 묻습니다. 잔타는 그녀에게 경주에 참가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교도소 규칙 11장을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타카미는 잔타가 지구력 경주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잔타의 모든 활동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는 잔타와 함께 경주에 참가하기로 결정합니다. 잔타는 그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던 것을 알고 놀랍니다. 하지만 타카미는 그에게 점수를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참가해야 해. 갑자기 코조지가 들어오자 모두가 겁을 먹어. 재소자들은 그를 보고 서로 속삭여 아직 죽고 싶지 않다고 해. 그들은 코조지가 경기를 이길 것이라고 확신해. 그 순간 잔타는 타카미에게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타카미는 그에게 코조지가 사실 유명했다고 알려줘. 하지만 한 여자가 그를 거절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대. 코조지는 잔택에 다가가서 자신이 새로운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해. 잔타는 확인하고 고조지가 그에게 주먹을 날리며 그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미소를 지으며 존경을 표시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어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타카미를 향해 이번에 실수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를 땅에 넘어뜨리고 그의 손을 세게 밟으며 때린다. 그는 모든 수감자들에게 물러나라고 말하며 아무도 그를 넘어설 수 없다고 경고한다. 그는 점수를 따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조언이 아닌 명령이다. 잔타는 중얼거리며 이 사람이 미쳤다고 말한다. 고조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다가가 방금 뭐라고 했냐고 묻는다. 잔타는 상황을 깨닫고 감옥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래서 그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고조지와 함께 연기한다. 그러던 중 시로가 나타나 잔타를 부르며 음식을 가져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수로 그녀는 고조지의 발을 밟아버린다. 고조지는 그녀 앞에 서서 그녀를 때릴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 전에 마카이나가 도착해 그의 옷 조각을 칼로 베어 그를 막는다. 그녀는 모두에게 준비하고 즉시 밖으로 나가라고 말한다. 경쟁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 순간 잔타는 다시 규칙서를 집어들고 계속 읽는다. 표지 페이지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규칙을 읽습니다. 수감자들은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탕 형태의 해독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매 3일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탕의 가격은 10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한타는 이번에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경주가 시작되고 모든 수감자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배라는 칼날들입니다. 날카롭게 움직이는 칼날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잔타가 달리다가 등 부위를 베이고 넘어집니다. 그는 이 칼날들이 실제라는 것과 그가 실제로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감자가 그 칼날에 의해 반으로 잘리는 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공황 상태로 도망치는 사람들은 총에 맞습니다. 거대한 군중이 모여 이 쇼를 지켜보며 크게 환호합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을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당연히 받아야 할 사형수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잔타가 탄력 있는 로프에 묶여야 합니다. 그는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로는 그를 직접 묶는 것에 신나고 재미있어 하고 있다. 두 사람은 함께 뛰어오른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에게 쏘아지는 화살 세례를 통과해야 한다. 실패하면 떨어져 매러서도 감전될 것이다. 그는 모든 위험한 게임을 넘어가며 간신히 살아남고 있다. 몇 번, 시로는 그저 놀고 있다고 생각하며 우연히 그를 구해준다. 한편 잔타는 계속해서 힘겹게 그 과정을 지나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다. 그는 이것이 미미와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학여행에서 보아야 할 것이었기에 씁쓸함을 느낀다. 그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 앞에 남은 사람은 쿠조우지와 시로우뿐이다. 둘 중 한 명은 끝까지 불덩이를 붙잡고 있어야 한다. 둘 다 자신들 앞에 던져진 공을 잡으러 달려간다. 우연히도 잔타가 가장 먼저 그것을 잡는다. 쿠조지는 그들 아래의 땅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잔타를 쫓기 시작한다. 쿠조지는 잔택의 친구들을 죽인 혐의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잔타는 모든 비난에 지쳐 결국 폭발하고 불덩이를 쿠조지의 얼굴에 직접 던지며 자신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외친다. 그는 악당에게 복수할 것이다. 공이 쿠조지에게 맞아 그를 넘어뜨린다. 그 순간 시로도 공을 잡는다. 하지만 시로의 아래쪽 땅도 무너진다. 그녀는 빠르게 공을 지한택에 던진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공에 관심이 없다. 시로가 여러 번 그를 구해준 만큼 이제는 그 차례다. 공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잡지 못해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잔타는 시로를 구하지만 다음날 죽을 것이기에 그는 절망한다. 3시간 동안 해독제를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쇼가 끝난 후 타마키는 매우 고위직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다. 그들은 잘 알려진 인물들이다. 그들은 그에게 매우 화가 나 있으며 그가 저지른 행동은 대량 학살이라고 말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사형수도 아닌 사람들을 강제로 쇼에 참여시켰다. 그들은 그의 행동이 완전히 용납될 수 없으며 그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더 높은 권위에 이야기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타마키는 그들에게 자신이 여기서 책임자라고 말하고 그들이 언급하는 다른 사람은 단지 이름뿐인 리더일 뿐이라고 한다. 그는 그들의 말에 전혀 개의치 않으며 웃고 있다. 한편 잔타는 시로와 함께 먹으러 간다. 그녀가 그를 초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와 조금 어울리지만 속으로는 매우 괴로워한다. 오늘 그가 사형에 처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해독제 사탕을 먹지 않았다. 다른 수감자들은 어제 있었던 미친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며 참여하지 않은 것에 안도감을 느낀다. 타카미는 그곳에 앉아 고조지가 그의 손을 밟아 부상이 악화되어 참가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다. 그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 잔타는 그 후 혼자 자신의 감방에 앉아 미미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다. 그는 오늘 처형될 것이라고 쓰며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서 이 편지를 쓴다고 적는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을 죽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미미의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잔타가 편지를 쓰면서 처형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자 그는 갑자기 다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해진다. 그 순간 타카미가 감방에 들어와 잔택에 이제 그들이 같은 방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주머니에서 해독제 사탕을 꺼내고 첫날 감옥에 들어왔을 때 자기 자신의 사탕을 잃어버린 것이 그의 탓이라고 말하면서 그 대가로 다른 사탕을 주기로 한다. 잔타는 믿을 수 없다. 예, 전혀 없다. 티맘. 그는 즉시 타카미의 손에서 사탕을 빼앗아 오늘은 교수대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한다. 타카미는 등을 돌리고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말하길 오늘 잔타가 죽지 않는 게 좋다고 한다. 그는 그에게 이 사탕을 주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했고 게다가 후원자는 그에게 매우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유는 모르고 있다. 그는 이 사탕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또한 후원자는 그에게 매우 집착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그는 타마키의 사무실에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거기서 타마키는 그에게 잔타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고 무엇이든 요청하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잔타가 사탕을 먹자 그것은 너무 역겨워 거의 삼킬 수 없었다. 한편 타마키는 어린이 장난감으로 가득 찬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걸려오고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고 썩은 계란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타마키는 즉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비밀 장소로 가는데 그곳이 파괴된 것을 발견한다. 직원들은 그에게 보안이 뚫렸고 원인을 모른다고 말한다. 하지만 타마키는 자신이 절대 탈출하지 않기를 원했던 사람이 비밀 시설을 떠났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동시에 잔타와 타카미는 교도소의 아이스크림 판매기로 간다. 타카미가 잔택에 대접하고 둘은 함께 앉아 먹는다. 타카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잔타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을 죽였다는 혐의를 받는 같은 사람인지 궁금해한다. 그동안 잔타는 친구들과의 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을 슬퍼한다. 하지만 자정이 되자마자 잔타는 빨간 남자가 자신을 때렸던 곳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 그는 숨쉬기가 힘들어지고 돌아서서 거대한 시계 위에 서 있는 빨간 남자를 본다. 갑자기 빨간 남자가 힘을 쓰는 순간 거대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린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타카미조차 땅에 쓰러져 부상을 입는다. 잔타는 빨간 남자가 왜 다시 여기 있는지 학교에서처럼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분노가 다시 힘을 일으킨다. 그의 힘이 빨간 남자의 힘과 같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잔타가 빨간 남자를 공격하고 그는 뒤로 밀려나며 사라진다. 타카미는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타마키는 미친 듯이 웃으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잔타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시로와 함께 깨어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단지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불행히도 그것은 현실이었다. 부상당한 죄수들을 둘러보던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빨간 남자를 공격했음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는 한 수감자가 빨간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수년 전에 그를 보았으며 교도소가 그를 비밀구역인 세기의 구역에 가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한편 사건이 있은 후 타마키는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테러 공격이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카이나는 그가 하는 말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팀에게 교도소의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고 모든 수감자들에게 즉시 셀로 돌아가라고 지시합니다. 그녀는 잔타가 공격의 배우라고 의심하지만 팀은 그녀를 믿지 않으며 잔타는 그냥 어린애일 뿐이고 교도소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떤 종류의 알려지지 않은 무기를 사용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며 항상 그를 감시해야 한다고 인시스트합니다. 타카미는 타마키의 사무실로 가서 잔타, 붉은 남자, 그리고 그가 본 이상한 힘에 대해 질문합니다. 타마키는 붉은 남자가 교도소에서 썩은 계란으로 알려져 있으며 교도소가 그를 오래전에 붙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금 잔타처럼 그들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잔타는 아직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그는 타카미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주기를 거부하고 그 앞에 포인트 카드 더미를 놓으며 조용히 명령을 따르라고 신호를 보낸다. 한편 잔타는 시로와 함께 달리다가 교도소에서 자신의 여름이 즉시 보안실로 보고하라는 안내 방송을 듣는다. 하지만 그는 계속 달리며 자신이 들었던 대로 붉은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비밀 조직인 자를 찾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의 봉쇄로 인해 그의 앞에 문이 닫힌다. 타카미가 그를 찾아내어 마카이나가 그에게 한 것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교도소의 당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잔타는 붉은 남자를 찾고 복수하기 위해 섹터 Z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타카미는 놀라며 이 교도소에는 섹터 Z라는 것이 없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는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교도소의 섹터가 A에서 W까지 있으며 Z는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때 시로가 섹터 Z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식에 잔타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에게 그곳이 어디인지 간절히 물어봅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타카미는 잔타와 시로에게 자신이 교도소 보안 안드로이드라고 말하며 잡히기 전에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시로는 그들을 교도소의 비밀 통로로 안내하지만 안드로이드가 그들을 쫓습니다. 마카이나가 그들을 포획하기 위해 그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타카미는 안드로이드를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더 큰 안드로이드가 나타나 잔타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시로는 잔타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한다.
갑자기 마카이나는 안드로이드와의 통신이 끊기고 이는 감옥 안에 그녀의 통제를 벗어난 구역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그녀는 분노하게 되고 타마키가 자신 모르게 비밀 터널을 만들었음을 알게 된다. 그동안 안드로이드는 회복하고 시로를 붙잡아 그녀를 죽이려 한다. 잔타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도우려 하지만 그의 힘은 안드로이드가 갑자기 반으로 잘리기 전까지 발동하지 않는다. 그 앞에 신비로운 남자가 서 있다. 이상한 남자는 안드로이드에게 말하며 드디어 너에게 복수했다고 말하고 안드로이드를 미크로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그는 잔타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동등하다고 말한다. 잔타는 충격에 빠져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빨간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마스크가 없는 상태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한 모든 일을 갑자기 떠올리고 복수를 결심하며 생각 없이 그에게 달려간다. 하지만 빨간 남자는 손가락에서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뻗어내며 붉은 에너지를 방출해 잔타의 팔과 다리에 상처를 입힌다. 한편 전혀 다른 종류의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만화 아바타로 바꿔놓았다. 그들은 다가오는 토너먼트와 쇼에 대해 논의하며 각자 수감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제목을 부여한다. 알고 보니 타마키가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전화가 와서 가상 회의를 나간다. 2명의 경비원이 그에게 다가와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고 알린다. 까마귀가 스투 구역에서 탈출했다. 티니에이즈드. 감옥으로 돌아온 빨간 남자는 잔택에 내일의 이벤트 전에 싸우고 훈련하고 싶다면 그에게 달려들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잔타는 땅에서 막대기를 집어들고 빨간 남자에게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는 달리다가 넘어집니다. 빨간 남자는 손에서 빨간 검을 소환하는데 그것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이든 썰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그는 잔타의 막대기를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이 힘을 보고 잔타는 다시 무서워지며 그를 처음 봤을 때처럼 자신에게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빨간 남자는 잔타가 이런 상태인 것을 보고 그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친구들을 모두 없앤 딱따구리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실망합니다. 그 순간 젠타는 힘을 모으려고 노력하고 순수한 분노로 인해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활성화시킨다. 그는 그 힘으로 빨간 남자를 공격한다. 빨간 남자는 젠타의 힘이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곧 그것들을 흡수하고 웃기 시작한다. 젠타와 타카미는 왜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다음 빨간 남자가 갑자기 웃으며 젠택의 이 빨간 남자가 누구인지, 젠타가 말하는 친구들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젠타의 힘이 나쁘지 않다고 인정한다. 그때 젠타는 이것이 같은 빨간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남자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혼란스러워한다. 그는 계속해서 그에게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센지이고 별명은 뜬장 한 마리라고 말합니다. 센지는 잔타가 자신과 붉은 남자만이 이 힘을 가진 죽은 자들이라고 믿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혼란스러운 잔타는 그가 죽은 자라는 말의 의미를 묻습니다. 센지는 그들이 있는 감옥이 죽은 기적들의 땅이라는 이름의 감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잔택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 생각에는 누가 여기에 갇힐 것 같아?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잔택의 싸움을 계속할 준비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 전속력으로 잔택에 돌진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시로가 의식을 회복한다. 그리고 그녀가 진타를 다치게 하려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가서 그를 친구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그를 때린다. 센지가 그녀에게 반격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눈에는 그저 소녀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갑자기 많은 수의 경비원들이 도착하여 센지와 진타 모두를 진정제로 마비시킨다. 그들은 타마키에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그러나 그들이 놀라는 것은 그들이 체포한 소녀가 그들의 시스템에 등록된 번호가 없다는 것이다. 타마키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으므로 지금은 그녀를 옆으로 치워두라고 말한다. 한편 마카이나가 자신의 안드로이드 미크론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한다. 그녀는 많은 일이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팀에게 자신이 감독을 직접 만나겠다고 말한다.
부하 중 한 명이 이것이 금지되어 있고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한다. 감독에게 보고하고 싶은 모든 것은 후원자를 통해야 한다. 우선 타마키. 그러나 마카이나는 그녀에게 규칙을 따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는 교도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에 있으며 해고당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한편 시로와 타카미는 경비원에게 끌려간다. 시로우는 젠타에 대해 계속 물어보고 경비병들은 그녀가 곧 그를 만날 거라고 말해요. 하지만 타카미는 Z섹터에 대해 묻고 왜 그것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지 이유를 묻습니다. 경비병 중 한 명은 Z섹터가 극히 위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완전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죄를 지었습니다. 타카미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자들, 빨간 힘, 그리고 Z섹터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는 이 감옥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경비병이 비밀 코드를 입력하고 그들을 잠그고 타카미의 모든 포인트를 가져간 후 그에게 폭행을 가하는 방에 도착합니다. 한편 잔타는 수술실처럼 보이는 방에서 타마키와 함께 있다. 그는 타마키를 감옥에서 처음 보며 그가 변호사라는 것 외에는 그의 존재에 혼란스러워한다. 반면 센지는 감옥병원의 다른 방에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있다. 의사는 그에게 여러 군데 골절이 있으며 내일 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후원자에게 이벤트를 취소하겠다고 알리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센지에게 불만이다. 그는 아무도 자신의 길을 막거나 자신을 약하다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잔타는 타마키에게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질문한다. 타마키는 그에게 자신이 죽은 자들의 땅의 후원자이며 그의 일은 잔타와 같은 강력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다른 일은 사람들을 범죄로 잘못 고발하는 것이다. 잔타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자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기억하고 타마키가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분노에 차서 타마키를 공격하기 위해 자신의 힘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제지당한다. 타마키는 그에게 전기를 쏘며 다음에는 더 존경스럽게 말하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그의 경호원 중 한 명이 타마키에게 이렇게 잔택의 전기를 쏘면 내일 그를 실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타마키는 그때 기계를 멈춘다. 그는 잔택의 내일의 실험이 그와 센지 간의 싸움이 될 것이며 큰 보상으로 포인트와 해독제 사탕이 걸려 있다고 말한다. 잔타가 규칙을 따르다면 타마키는 그가 찾고 있는 남자를 만나고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는 잔택에 이 남자가 Z 구역에 구금되어 있으며 그를 썩은 알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잔타가 내일의 시체 카니발에 참가한다면 그를 나중에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에게 잘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센지와 맞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왜냐하면 센지의 근육이 내일 이벤트의 주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힘이다. 그가 센지에게 지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잔타는 센지가 그를 공격하려 했을 때의 힘을 기억하고 자신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동안 마키나는 계획대로 감독을 만나러 간다. 하지만 2명의 경비원이 그녀를 막고 감독이 자리에 없으니 나중에 오라고 한다. 그녀는 중요한 일이니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들여보내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다. 타카미는 그곳에 앉아 경비원들이 빼앗아간 점수 때문에 극도로 좌절하고 있다. 또한 주변을 돌아다니며 탈출 방법이 있는지 묻는 시로우에게도 짜증이 난다. 그는 없다라고 말하며 그들이 들어온 문조차 너무 강해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젠타에 대해 걱정되어 화를 내고 눈물을 흘릴 뻔하다. 타카미는 젠타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울면서 젠타가 약하다며 그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그들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시체 서커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젠타와 센지가 거대한 관중 앞에서 경기를 벌이는데 관중들은 화면을 통해 집에서 지켜본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젠타는 센지가 손가락에서 날카로운 가시를 내밀고 이를 이용해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 순간 그의 검이 나타난다. 그때 젠타는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가 다칠 때마다 그의 힘이 활성화되었다. 즉, 피가 그의 힘을 촉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베기도 한다. 하지만 센지를 공격하는 대신 그는 도망친다. 모두는 그가 경기를 피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자신의 힘이 충전되기를 기다린다. 준비가 되면 그는 멀리서 센지를 공격한다. 그러나 센지는 자신을 방어하고 잔타의 모든 공격을 산산조각 낸다. 잔타는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아이디어가 바닥났다. 그 순간 그는 춥고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센지는 그에게 너무 많이 공격해서 피를 너무 많이 잃었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그는 싸움을 계속할 수 없을 것이다. 타마키는 그 상황에 매우 만족하며 앉아있고 그 옆에 의사는 잔타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녀는 잔타가 거의 2리터의 피를 잃었고 죽음의 경계에 있다고 말한다. 타마키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기다린다. 한편 센지는 자신의 피를 일부 추출하여 검을 강화하고 그것을 너무 길게 만들어서 잔타가 서 있는 나무를 베어버려 그가 땅으로 떨어지게 한다. 센지는 계속 그를 때리고 잔타는 지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다. 센지는 그가 스스로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그를 그대로 두고 간다. 그 순간 시로는 잔타에 대해 생각하며 타카미와 대화하고 그가 어렸을 때 잔타와 놀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가 땅에 쓰러져 고통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때를 회상한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밀어붙여 다시 일어섰고 그녀와 함께 놀기 위해 계속 버텼다. 지금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잔타는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는 센지를 붙잡고 싸우겠다는 결심을 하며 빨간 남자에게 복수하기 전에 죽고 싶지 않다. 잔타는 그들 위에 있는 거대한 공을 잡고 있는 로프를 잘라서 그것을 센지에게 떨어뜨린다. 센지는 이것이 잔타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공을 파괴한다. 하지만 그가 공을 파괴하고 그것에 정신이 팔린 순간 잔타는 공격을 시작하며 그의 힘을 사용해 센지의 가슴, 즉 붉은 에너지의 원천을 직접 가격한다. 센지는 땅에 쓰러진다. 한편 시로와 타카미는 그들이 감금되었던 곳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타카미는 한 수감자에게 다가가 그들이 논의했던 사항에 대해 진전을 보았는지 묻는다. 수감자는 타카미가 찾고 있는 소녀의 위치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는 아마도 지하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타카미는 그녀가 제 구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녀에게 연락할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재소자는 그에게 더 많은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후 타카미와 시로가 제 구역 근처에 있고 그는 그녀에게 해야 할 특정한 것들에 대해 속삭입니다. 한편 잔타는 싸움에서 이기고 해독제 사탕과 여러 보상, 많은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는 센지를 쓰러뜨렸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센지는 그를 존경했고 잔타가 싸움에서 이긴 후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잔타의 방 화면에 영상이 나타납니다. 영상에는 센지가 묶여있고 의사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벌칙 게임을 하게 될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 앞에 장치를 놓고 돌리기 시작한다. 센지가 멈추라고 소리친다. 장치가 멈추자 화면에 3개의 눈이 나타난다. 게임이 중단되고 의사가 센지에게 다가와 그의 오른쪽 눈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잔타는 충격을 받고 패배한 선수들을 처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장기를 수확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하지만 의사가 눈을 제거하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꺼진다. 결국 시로가 감옥의 통제실에 들어가 경비원들과 싸우고 시스템을 방해하여 정전을 일으킨 것이다. 타카미는 당국에 자신의 행동을 보고하여 그들이 그녀를 잡는 데 집중하게 하고 그는 자신의 임무를 계속합니다. 그는 그들이 자신이 아닌 그녀를 체포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이 발생하고 타카미는 시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주변에는 날아다니는 경비원들의 시체가 있고 피가 everywhere.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노래가 멈췄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땅에 쓰러지고 감독의 경비원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타카미를 보지만 무시하고 시로를 들어 올려 떠납니다. 한편 타카미의 포인트 카드를 가져간 경비원들은 쇼핑에 사용하려고 하지만 카드에 복 9천만 포인트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그가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타카미는 세터즈를 계속 찾고 있으며 시로와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만
자신에게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고 미나를 찾아야 한다. 잔타는 여전히 자신의 방에 앉아 센지에게 일어난 일에 깊이 슬퍼하고 있다. 그는 이 감옥에 대해 여전히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며 아마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바로 그때 그는 한 소녀가 마사라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의 꽃이 매우 소중하니 먹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는 고집을 부리며 배가 고프니 눈앞에 있는 무엇이든 먹고 싶다고 한다. 잔타는 나가서 그에게 자신의 음식을 건네주며 소녀의 꽃 대신 그것을 먹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마사는 전부를 먹는다. 접시와 트레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더 달라고 한다. 소녀는 빠르게 잔탁을 마사로부터 멀리 끌어내고 그녀의 방으로 데려가는데 그 방은 모든 종류의 꽃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방의 광경이 잔탁을 매료시킨다. 소녀는 이미 잔탁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 그녀는 자신을 미나라고 소개하며 그에게 자신의 음식을 포기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하지만 그는 어제부터 식욕이 없었다면서 먹지 않을 거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마도 그가 토너먼트의 부수 이벤트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본 적 있다고 말하면서 이곳은 끔찍하다고 덧붙인다. 그는 여기에 이틀 동안도 견딜 수가 없다. 그녀도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게 그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깊이 상처를 준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며 어머니가 빨간 구멍에서 죽은 후 아버지가 그녀를 때렸다고 설명한다. 하루는 그가 너무 심하게 때려서 그녀가 심하게 피를 흘렸다. 그 순간 그녀의 피의 힘, 빨강의 힘이라 불리는 것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되어 그녀는 결국 아버지를 죽였다. 그녀는 그 후 유죄 판결을 받고 여기에 수감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형제는 그녀를 단지 아이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무죄라고 확신하며 잘못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을 정말로 부수는 유일한 것은 그녀의 형제이며 그녀는 울기 시작한다. 잔타는 그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이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녀를 데려갈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그녀를 다시는 피힘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리고 달아난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비원들이 도착하여 그들이 방 밖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그들은 다음 날의 시체 축제를 위해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미나는 다가오는 싸움이 잔타와의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눈물을 터뜨린다. 잔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그녀가 내일 서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는다. 한편 타마키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쇼를 후원하는 고위 인사 중 한 명과 대화하고 있다. 신비로운 남자는 지난번에 일어난 일로부터 이렇게 빨리 또 다른 시체 카니발이 열리는 것에 놀란다. 그는 타마키의 무모한 행사 관리에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타마키는 신경 쓰지 않고 그에게 그냥 보고 즐기라고 말한다. 그는 조용히 하고 자신의 이익과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되고 잔타와 미나가 아레나에 들어선다. 하지만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잔타는 팔과 다리에 부상을 입는다. 미나의 전체적인 성격이 180도 바뀐다. 그녀는 이전의 달콤하고 순진한 소녀가 아니라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무자비한 모습으로 변한다. 그녀의 무기는 보이지 않으며 그녀는 잔택의 그를 끝내겠다고 말한다. 그녀가 이전에 한 모든 것은 연극이었다. 그녀는 단지 잔타와 노는 것이 재미있고 싶었을 뿐이다. 잔타는 분노에 휩싸여 모든 분노를 힘으로 전환하여 미나를 전력으로 공격한다. 하지만 갑자기 목소리가 잔택에 그의 여동생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외친다. 그 목소리는 경비원 중 한 명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가면을 벗자 타카미인 것이 드러난다. 그는 그의 여동생도 혈액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녀를 안심시키고 자신이 가진 포인트로 그녀의 자유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데리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타마키가 개입하여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틱한 전개를 즐길 것이므로 타카미를 내버려 두라고 지시합니다. 그들이 쇼를 더 즐길수록 그들은 더 많은 토너먼트를 요구할 것이며 이제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비원들이 경기장의 문을 열어 타카미가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미나는 친절한 성격으로 돌아와
자신의 형이 그저 그녀를 위해 감옥에 갔다는 사실에 충격받습니다. 잔타모 미나가 타카미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반면에 타카미는 자기를 해치려 한 장택에 분노합니다. 잔타는 미나가 먼저 그를 속였다고 설명하려고 한다. 하지만 타카미는 미나가 다시 달콤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는다. 그녀는 오빠에게 잔타가 자신을 친구라고 속여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의 함정에 빠진 자신을 바보라고 부른다. 잔타는 그녀의 행동에 격분하고 다시 그녀를 공격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카미가 나서서 그를 막고 여동생을 보호한다. 미나는 그 뒤에 서서 잔타를 조롱하며 그가 자신을 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카미는 여동생에게 그녀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고 말하지만 그녀를 구하고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안심시킨다. 그녀에 대한 그의 시각은 변하지 않았지만 미나는 다시 변하기 시작하고 남동생에게 잔인한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남동생에게 절망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전투에서 그녀를 흥분시키는 유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갑자기 남동생을 제지하고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그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잔타는 그녀에게 멈추라고 외치며 자신의 남동생을 다치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나는 그를 비웃으며 타카미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잔택에 타카미가 그에게 부딪힌 적이 있거나 그 근처에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무언가를 가져간 적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잔타는 그들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그 일이 정확히 일어났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이 타카미가 그에게 다가가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진실을 깨달은 후에도 잔타는 미나에게 결국 타카미가 모든 것을 그녀를 위해 했다고 말한다. 그가 잔택에서 훔쳤더라도 그는 목적이 있었다. 만약 잔타가 그의 입장에 있었다면 그도 똑같이 했을 것이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녀가 타카미를 잡고 있을 때 어떻게 그녀와 싸울 수 있을까? 그녀에 대한 어떤 공격도 그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타카미는 그녀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다시 그녀에게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리게 해요. 붉은 구멍에서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침묵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 날 그들의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가장 좋아하는 꽃을 들고 도망쳤기 때문에 죽어갈 거라고. 탕미와 대화하는 동안 진타가 갑자기 그녀에게 공격해옵니다. 그녀는 탕미를 놓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방역하기보다 그녀는 더욱 화가 나서 진타를 제압합니다. 진타는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그녀는 말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는 싸움의 판을 뒤집고 진실로 그녀를 직면시킵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번 버려지고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 환상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충격을 받으며 듣고 있는 동안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간다. 그가 가까이 가자 그는 그녀의 머리에 머리를 부딪혀 그녀를 땅에 쓰러뜨린다. 그녀는 다시 일어설 수 없다. 싸움은 끝났고 좀비 언니 시마메 싸움 끝났고 잔타가 승자로 선언된다. 관중 전체가 그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지는 한쪽 눈으로 옆에서 지켜보며 친구 잔타의 힘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라시는 경비들에 의해 방으로 끌려가고 그곳에는 움직일 수 없는 듯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다. 라시가 깨어나자마자 그는 그녀에게 함께 단 것을 사러 가자고 초대한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와는 다르게 진지하게 말하며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은 짜증을 내며 의자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계속 싸워서 자신의 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그러고 나서 자신을 상처내고 그의 피의 힘이 발현된다. 라시도 자신의 피의 힘을 활성화하고 그들은 서로 싸운다. 두 사람 모두 이 힘을 사용했던 누구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한편 잔타는 타카미와 그의 누나 미나가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곳으로 간다. 그는 미나가 괜찮은지 물어보고 타카미는 그녀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타카미는 속상한 표정으로 잔택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미나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항상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갑작스러운 진동이 방을 흔들어 모든 것을 부수고 넘어뜨린다. 그 진동에 미나가 깨어나고
그녀 위로 떨어질 유리 조각을 본다. 그 순간 그녀는 어머니가 자신을 죽게 버렸던 일과 오빠가 자신을 구하고 보호해준 일을 기억한다. 이번에는 그가 떨어지는 유리로부터 그녀를 가려주며 대신 다친다. 잔타는 그를 확인하기 위해 급히 달려가고 그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민나 잠에서 깨어나서 평소처럼 남매를 비하하기 시작하지만 그와 논쟁하면서도 유리 조각을 몸에서 빼주며 도와준다. 잔타는 그들의 이상한 관계에 놀라서 그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두고 옆으로 물러난다. 하지만 갑자기 그의 가슴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며 소녀의 기억을 떠올린다. 더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할수록 그 소녀가 시로우임을 깨닫는다. 한편 시로우는 노인과의 싸움을 마치고 기계처럼 말하며 그를 바닥으로 쓰러뜨린다. 그녀는 장롱을 열고 안에 빨간색 남자의 양복을 드러낸다. 노인은 그녀에게 그녀는 단지 상한 계란처럼 버려진 태아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양복을 입고 빨간색 남자가 되었다. 동시에 젠타가 감옥을 걸어다니며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파괴와 많은 수의 부상자들을 목격합니다. 그는 선지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기뻐합니다. 그는 눈을 잃은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선지는 이것이 감옥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선지는 젠타의 마지막 싸움을 받고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젠타는 아직 전투 기술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는 한 가지 기술에 너무 의존하고 다른 전투 측면들을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타카미가 누나에게서 이제 정대에서 도망치며 나타납니다. 예. 이게 진택의 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타카미에게 그녀에 대해 물어봅니다. 타카미는 그에게 섹터젯에서 시로와 헤어졌고 그 이후로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진택의 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묻습니다. 진타는 그녀에 대해 많이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다는 것을 최근에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억은 그들이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 약하다. 그는 약 10년 전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실 때 시로와 함께 놀았던 기억을 떠올린다. 그녀는 많은 실험으로 인해 자주 아프고 약했다. 하지만 잔타는 항상 그녀를 격려하며 슈퍼히어로가 와서 그녀를 치유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로는 장난감을 통해 화가 나서 그것을 부쉈다. 속상한 잔타는 혼자 밥을 먹겠다고 말하고 그곳을 떠났는데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일하던 병원이었다. 그 순간 병원 소속이라는 태그가 붙은 이상한 개가 그를 공격했다. 그 개는 실험을 당했으며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잔타는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를 들은 사람은 시로우뿐이었다. 그녀는 즉시 창문에서 뛰어내려 개에 착지하고 그것을 죽였다. 그와 화해하기 위해 그녀는 그를 구했기 때문에 자신이 슈퍼히어로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용서했고 그들은 다시 함께 놀기 시작했다. 이제 잔타는 시로우를 더 일찍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타카미에게 그녀를 찾고 이 모든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 한편 타마키는 사무실에 있을 때 의사가 도착하여 잔타의 혈액 능력을 분석했다고 전한다. 그녀는 그의 가슴 안에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빨간 벌레가 들어있는 레이저 캡슐이라고 밝힌다. 그들이 빨간 구멍과 벌레에서 나온 물질을 조사했을 때 그들 사이에 많은 공통 요소를 발견했다. 타마키는 그 벌레의 인공 버전을 만들어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의사는 그들이 아직 그 방법을 모른다고 말한다.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존의 원천은 썩은 계란이다. 한편 잔타는 미나의 방으로 급히 뛰어가며 그녀가 센지를 같은 운명으로 겪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녀는 타카미가 떠나기 전에 그가 자신에게서 훔친 점수를 되찾으러 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잔타는 즉시 타카미를 찾으러 달려간다. 하지만 갑자기 한 소녀가 그를 공격한다. 그 소녀는 피의 힘을 가지고 있고 젠타는 숨이 막히며 쓰러진다. 소녀는 그에게 사과하며 그가 공격을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한다. 한편 타카미는 많은 포인트 카드를 훔친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타마키를 만나고 타마키는 그에게 그런 점수가 그의 여동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패배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타카미는 화가 나서 카드를 던지고 타마키에게 달려간다. 그런데 타마키 옆에 있던 남자 코가 그를 때려 눕힌다. 한편 젠타는 소녀를 따라 비밀 장소로 가고 그곳에서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고시로이며 자유조직이라는 단체의 일원이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 나기가 들어와 잔타에게 말을 건다. 나기는 잔택에 부패한 교도소 시스템을 전복하고 타마키를 포함한 그 지도자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잔타는 그들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지금 당장 친구를 구해야 한다고 한다. 그들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텔레비전을 켠다. 그러자 그는 미나가 의자에 묶여있는 모습을 본다. 센지와 똑같이. 그녀 앞에 기계가 작동하려 하고 있으며 선택된 장기가 그녀의 몸에서 제거될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기계가 머리카락을 선택하자 충격을 받는다. 그 옵션은 아예 존재하지 말아야 할 선택지였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한다. 잔타는 나기와 코시로가 선정을 변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그들의 아이디어를 정말 좋아한다. 하지만 그들이 대답하기 전에 타카미를 안고 있는 또 다른 남자 코가 들어온다. 그는 그를 땅에 던지고 그들이 있던 장소 전체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시로가 나타나 코를 가격하고 잔다에게 슈퍼히어로가 그들을 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잔다가 그녀를 보고 기뻐하지만 타카미는 진짜 괴물이 드디어 나타났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코는 이번에는 그의 쇼가 끝났기 때문에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에 돌아와서 그들의 공연을 계속할 것이다. 그런 다음 모두 앉는다. 잔다가 이번에는 그의 힘이 발동하지 않아 불만을 느끼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시로는 그들이 모두 사랑하는 사탕 한 종류를 가져옵니다. 그는 주변에 그것을 판매하는 곳이 없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매번 넘어질 때마다 그것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 다음 다른 사람인 로가 칩을 들고 들어온다. 나기의 기쁨은 로가 그에게 할당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나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많은 추종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자이엔티에이에게 로가 오늘 미나를 구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자이엔트아는 감사하다고 답하고 나기를 작은 음식점으로 따라갑니다. 나기가 자이엔트에게 먹거나 마실 것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시로는 기뻐서 달콤한 것을 많이 원한다고 말합니다. 나기는 시로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주고 식사를 마친 후에 모두 회의석에 앉습니다. 그 사이에 마키이나는 자신의 팀원 중 한 명과 비밀스러운 합의를 맺고 감옥을 몰래 점검하기로 합니다. 회의 중에 나기는 그들이 감옥에서 모든 죽은 남성 죄수들을 석방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장의사들이다. 잔타는 장의사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들은 그들이 안티데드맨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타마키의 명령을 따르며 죽은 자가 탈출하는 것을 막는다. 코우는 그들 중 한 명이다. 잔타는 장의사들이 그의 혈액 능력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묻는다. 그룹은 놀라며 장의사들이 새로운 방어 형태를 개발해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긴장한다. 그러나 나기는 그들이 코우의 공격을 받는 감시 영상을 재생합니다. 영상에서 잔타의 혈액 능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코우가 그것에 맞서서 무효화하는 듯합니다. 모두가 잔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깊은 속에서는 잔타가 자신의 능력이 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리오가 그를 지나치며 다른 이들에게 잔타가 그들에게 쓸모없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잔타는 분노하여 그들에게 자신도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결코 그들의 그룹에 합류하기로 동의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로를 데리고 떠난다. 그러자 잔타는 센지에게 가서 장의사에 대해 묻고 그들의 피의 힘이 정말로 그들에게 효과가 없는지 묻는다. 센지는 그게 전에 싸워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잔타는 그에게 그렇다고 말한다. 센지는 짜증을 내며 JNTA가 모든 스릴 넘치고 액션 가득한 싸움을 자기 혼자 다 하게 된다고 불평한다. 얀타는 모든 일이 갑자기 일어났고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는 센지가 나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는다. 센지는 알고 있으며 2해 전에 감옥이 나기의 아내를 죽였다고 말한다. 그녀는 시체 축제 경기에 그와 대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기는 일부러 아내에게 지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대신 처벌을 받았고 성대가 잘렸다. 하지만 타마키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에게 나기가 게임을 조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도 처벌을 내려 그녀를 처형했다. 그 이후로 나기는 그녀의 죽음에 시달리며 복수를 원하고 있다. 센지는 나기가 이제 인공성대를 가지고 있어 말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가 아는 것은 그게 전부다. 얀타는 나기가 불쌍하게 느껴지며 떠난다. 하지만 그가 방으로 돌아가면 나기와 시로가 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잔타는 그날 아침에 자신이 그에게 말한 방식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아내에 대해 알고 있으며 그가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나기는 그가 복수를 위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잔타를 놀라게 합니다. 잔타는 완전히 어리둥절해하며 그 이유를 계속 묻습니다. 나기가 떠난 후에도 잔타는 왜 나기가 자신이 빨간 남자에게 복수를 원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한편 코우는 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그에게 소음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우가 일어나고 경비원이 도착해 그에게 무언가를 건넨다. 코우는 그것을 받아들고 시로는 근처에 서 있다. 잔타는 나기와 그의 그룹에게 돌아와서 전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한다.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 묻는다. 모두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하지만 그때 시로가 그에게 달려온다. 그녀를 보자마자 그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이 그녀를 알아차리기 전에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한다. 그는 그녀에게 약속합니다. 만약 그녀가 방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실행하고 감옥에서 탈출한 후 기다리면 그는 항상 원하던 대로 그녀를 유원지로 데려가 줄 것이라고. 기뻐한 그녀는 행복하게 방으로 달려갑니다. 나기가 회의를 시작하고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칩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칩의 내용을 세상에 방송하는 것입니다. 이 칩에는 타마키와 감옥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전체 시설을 폐쇄할 만큼 강력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검토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섹터즈의 보안 필드를 비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탈출 후 5분 전에 경보 시스템을 활성화할 것이다.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그들은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선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보안 필드와 감시 카메라를 비활성화한다. 하나의 유닛처럼 움직이며 그들은 계획을 따른다. 하지만 감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동안 안드로이드 미크로가 풀려나 나기와 그의 그룹을 공격한다. 코지로가 앞으로 나아가 칩을 잔택에 건네주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녀가 미크로와 혼자 싸우는 동안 도망치라고 말한다. 시로는 그녀의 혈액 능력을 사용하여 미크로의 공격을 막고 그를 파괴한다. 그러나 그들이 서 있던 다리가 폭발하여 두 사람 모두 떨어진다. 그 그룹은 그녀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녀의 상실에 깊이 슬퍼한다. 그들은 모두 엘리베이터 앞에 모여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한다면 그들은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나기와 로가 제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활성화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들이 방 안의 모든 경비원을 성공적으로 제거하는 모습을 본다.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활성화하려고 할 때 한 소녀가 들어온다. 나기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녀는 자신이 애사인 듀티즈를 모두 마쳤으며 지금은 취미에 할애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나기는 그녀가 길을 잃었다고 가정하고 그녀에게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로에게 엘리베이터를 작동하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로는 웃으며 엘리베이터가 전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소녀는 가방에서 거대한 무기를 꺼내며 자신의 이름은 디타이고 언더테이커의 리더라고 말한다. 나기는 즉시 모든 것을 깨닫고 혈액 능력을 사용해 로와 디타를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그의 혈액 능력은 디타 앞에서 사라지고 디타는 그에게 힘없이 정상 상태로 그의 피를 되돌려 주겠다고 말하며 그를 가격한다. 나기는 잔타의 말을 떠올리며
그가 맞았음을 깨닫는다. 하지만 그는 이 계획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는 다시 빨간 힘을 활성화하고 그것을 딕에게 쏘지만 그녀는 그것을 흡수하여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온 방이 피로 가득 차고 나기는 심각하게 약해집니다. 디타는 그를 죽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대 중국의 고전적인 고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방법입니다. 그녀는 이 방법에서 희생자를 잡아 조각조각 내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수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동안 계속 그를 상처 입힌다. 하지만 론은 그녀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한다. 그 순간 나기는 딕에게 그녀가 아주 나쁘고 폭력적인 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격분하여 자신은 아이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키운 방식과 같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그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잔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도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대하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이 사실이 그녀를 너무 괴롭혀서 그녀는 나기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그를 폭력적으로 공격하고 그의 팔을 잘라낸다. 하지만 나기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잘린 팔을 그녀에게 던지고 그녀는 충격에 빠진다. 그리고는 롤을 공격하기 위해 달려가며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킨다. 그 그룹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마침내 성공하고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뻐한다. 하지만 가는 길에 더 많은 수학자들과 마주치고 그들을 대량으로 처치한다. 그들은 칩을 잔택에 건네주며 그를 믿고 있다고 말한다. 한편 나기는 지치고 힘없이 바닥에 쓰러지며 컴퓨터에 연결된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는 누군가 듣고 있기를 바라며 그것에 말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듣지 못해. 다른 곳에서는 시로가 걷고 있고 잔타를 부르다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소년과 마주쳐. 그 소년은 그녀와 똑같이 생겼어. 한편 잔타는 나머지 일행과 함께 칩을 들고 도망치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가는 길에 시로와 마주쳐. 그녀는 그가 들고 있는 칩에 대해 물어봐.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 그녀는 그에게서 칩을 빼앗아. 잔타는 그녀가 어떻게 칩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대신 그녀는 그 칩을 불에 던져서 폭발하게 해.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시로가 한 일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가 칩을 태우면서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한다. 잔타는 그녀에게 왜 그랬는지 묻고 그녀는 칩이 위험하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화가 나서 이미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소리친다. 그는 그 칩 때문에 죽은 친구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이 낭비되었다고 절망한다. 그는 시로에게 소리치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그가 칩을 감당할 만큼 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분노에 찬 나머지 그녀를 가격해 땅에 넘어뜨리고 다시는 그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그룹의 비밀 은신처로 돌아가서 모두가 조용히 앉아 절망하고 희망이 없는 기분을 느낀다. 하지만 코시로가 도착하자 그들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듣고 시로를 바보라고 부른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감옥을 수색하는 감독관들이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직접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할 수 있고 칩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녀는 나기 또한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의심하며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마키나와 그녀의 옆에 있는 소녀는 타마키의 사무실로 들어간다. 마키나는 타마키에게 검사들과의 회의가 1시간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회의 내용의 복사본을 얻어야 한다고 전한다. 하지만 그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타마키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고 그들은 재빨리 숨게 된다. 그와 함께 한 명의 경찰관이 있다. 마키나는 그를 보는 순간 그를 알아본다. 그의 이름은 오이치이며 국방부 소속이다. 오이치는 타마키와 곤충 제조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마키는 그들에게 그들이 빨간 벌레의 복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빨간 혈액 힘과 같은 초능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오이치는 타마키에게 경고하며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끝나고 쉽지 않다고 말한다. 타마키는 웃으며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마키나는 그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대화를 모두 듣고 있다. 한편 찬타는 아직 시로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녀가 한 일을 믿을 수 없다. 코시로는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가진 또 다른 전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찬타는 자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코시로는 그들이 언더테이커들과 싸우는 경험이 더 많은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처음에 그를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그들 중 한 명이 슈퍼버드를 데려오자고 제안한다. 알고 보니 슈퍼버드는 시로가 우연히 만난 소년으로 그녀와 꼭 닮은 아이다. 하지만 그 순간에 로가 들어오고 모두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흥분한다. 그들은 나기에게 대해 묻는다. 그러나 로는 분노하며 누가 그의 계획을 망쳤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다시 질문하며 칩이 실제로 그들을 모두 죽일 폭탄이었다는 것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모두가 경악한다. 로는 비웃으며 그들이 그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망쳤다는 것에 대해 말한다. 하지만 찬타는 그때 다른 생각에 잠긴다. 그는 시로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칩을 파괴함으로써 그녀는 실제로 그들을 모두 불살라버릴 폭탄에서 구했습니다. 한편 쿤은 나기와 붙잡아 그를 그룹에 합류시키기 위해 2년 동안 그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기는 결코 그의 아내를 죽인 그룹에 합류할 리가 없다며 그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쿤은 웃으며 나기의 주사를 놔주어 나기를 의식을 잃게 합니다. 로는 나머지 언더테이커들을 소환하여 그룹의 은신처를 둘러싸게 합니다. 그는 찬타를 자신 앞에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한편 시로는 나기와 함께 서운해하며 멀어져 갑니다. 그녀는 그 소년을 만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년은 컴퓨터가 칩을 폭탄이라고 말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들을 버리려고 서둘렀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첸테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늙은 남자를 부릅니다. 그 남자가 결국 그녀의 할아버지임을 알게 되었으며 늘 첸타와 함께 먹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디저트를 먹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그 늙은 남자가 죽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방의 어두운 구석에 누워있는 채로요. 그가 반응하지 않자 그녀는 혼자 앉아 울면서 디저트를 먹습니다. 한편 루오는 2명의 무서운 언더테이커를 앞서며 첸타를 오늘 당장 처형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첸타는 이를 보고 충격에 빠져 서 있습니다. 찬타는 그들의 모습에 너무 무서워서 떨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순간 센지가 제때 도착한다. 모두가 그를 잊고 있었다. 그는 찬택의 다음에 이렇게 흥미롭고 치열한 전투를 발견하면 잊지 말고 초대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센지는 찬타가 두려워했던 2 언더테이커를 재빠르게 처리한다. 그룹의 나머지 멤버들은 혼란을 이용해 남은 경비원들에게 공격을 한다. 대규모 전투가 시작되고 언더테이커를 피해 도망치는 이들이 있다. 모두가 센지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계획을 실행하자고 간청한다. 하지만 센지는 그들에게 바깥 세상이 이 감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사실 이 감옥이 더 나은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약하다면 용감한 척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다. 이 말은 찬택에 깊은 상처를 주는데 이는 그에게 시로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약하다고, 그는 그녀가 맞았다고 믿기 시작한다. 센지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고 떠난다. 한편 코우는 나기를 계속 고문하며 그의 기억을 지우는 여러 개의 주사를 주입한다. 그는 그를 세뇌하기 시작하며 그가 아내를 죽인 사람이며 항상 그들 중 한 명이었다고 설득합니다. 코우는 그를 조종하려고 시도하며 그를 통제하려 합니다. 나기는 코우의 말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시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돌아와 그녀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는 그에게 듣고 나서 찬타가 그녀에게 화를 내고 소리쳤으며 지금 그녀는 그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소년은 갑자기 웃으며 사실 그는 토토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라고 말합니다. 토토는 시로 옆에 앉아 그녀를 위로하며 슬프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녀를 해치지 않을 거야. 찬타는 센지에게 다가가서 서운해하고 울면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한다.
하지만 센지는 그저 아이일 뿐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훈련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찬타는 계속 울면서 말한다. 만약 조금 더 강했더라면 나기와 셔로를 보호할 수 있었고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센지는 그를 불쌍히 여긴다. 센지는 팔에서 검을 뽑아든다. 찬타가 이를 본 순간 그는 자신을 상처 입히며 능력을 활성화시킨다. 한편 시로는 토토와 함께 앉아서 끝없이 먹고 있다. 멈출 수가 없다. 토토는 첸타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사이 코시로는 첸타 없이 그룹을 모으고 새로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다시 운명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나선다. 그녀는 경비원으로 변장하고 나간다. 걸어가면서 그녀는 나기와 함께 앉아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그가 아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린다. 그는 딸의 사진이 들어있는 목걸이를 보여주었다. 코시로는 그에게서 목걸이를 가져와 사진을 보았지만 아내 사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나기는 마치 딸이 실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딸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딸이 아름답다고 말하며 함께 놀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를 안타까워했다. 찬타는 센지와 훈련을 계속하지만 센지는 그의 공격이 너무 약하고 느리다고 말한다. 그는 찬택에 해독제가 들어있는 사탕이 있는지 묻는다. 찬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사탕을 꺼낸다. 센지는 그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사탕을 부순다. 그는 찬택에 이것이 그가 가진 마지막 사탕이라고 말하며 먹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찬타가 공격 속도를 높이고 스스로 사탕을 먹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그 순간 토토가 들어와 찬택에 그가 시로의 친구인지 묻는다. 센지는 토도를 알아보고 그녀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 토드는 자신이 처리할 일이 몇 가지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센지의 피를 조금 마신다. 센지는 그녀를 재빨리 밀어내고 찬타는 그녀를 두려워한다. 센지는 찬택에 토드가 뱀파이어라고 말한다. 토드는 찬택에 그의 피도 마셔도 되는지 묻는다. 하지만 센지는 그녀를 막고 찬타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피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난다고 말한다. 찬타는 시로에 대해 묻기 위해 그녀를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는다. 한편 나기는 완전히 야생이 되어 그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다. 코는 그를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타마키에게 연락하여 최신 사건을 보고한다. 그 후 그는 나기를 괴물 같은 상태로 버리고 떠난다. 그 순간 코시로는 경비원으로 변장하여 다른 경비원들 사이를 걷고 있다. 갑자기 시로가 그들 앞에 나타나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코시로는 누군가 시로를 해칠까 걱정하여 그녀를 제지하고 감옥으로 데려가는 척한다. 하지만 코가 그들을 가로막고 코시로에게 타격을 가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가 진짜 경비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찬타는 센지와 계속 훈련 중이며 그의 피는 거의 고갈되어 간다. 그가 사용하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방출하여 심지어 센지마저 감명을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을 끝내지 못한다. 모든 화면에서 코가코 시로와 시로를 억제하고 있는 영상이 방송되기 때문이다. 찬타가 그들을 보자마자 훈련을 즉시 멈추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간다. 미나는 우연히 그를 보고 그가 경비원들과 싸우는 것을 보자마자 뛰어들어 도와주고 빠르게 그들을 제압한다. 찬타는 그녀에게 함께 가자고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진 빚을 갚았으니 충분하다고 거절한다. 그는 그녀를 설득할 시간이 없어 서둘러 시로와 코시로가 갇혀있는 방으로 달려간다. 시로는 그를 보자마자 무관심한 척하며 그가 자신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경비원이 그를 가격해 넘어뜨리자 그녀는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나 그 순간 디타가 도착해 시로를 공격하고 그녀를 기절시킨다. 코는 문을 열어 나기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며 그들을 놀라게 한다. 코시로는 그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지만 그의 괴물 같은 모습을 보고 경악한다. 그의 붉은 혈액의 힘이 몸에서 솟구치며 이전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해 보인다. 그는 모든 사람을 바닥에 쓰러뜨린다. 찬타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코시로를 도우러 달려가지만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기뿐이다. 그녀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고 찬택에 그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나기를 구해내지 못하고 그가 처한 상황에서 빼내지 못했습니다.
나기가 시로에게 공격하려고 다가가자 찬타는 그 앞에 서서 모든 공격을 대신 받습니다. 나기는 분노에 차서 그를 가격하며 자신의 삶을 싫어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모두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결코 소중한 것을 잃은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찬타는 나기에게 말합니다. 그 역시 모든 친구를 잃었다고. 하지만 나기는 한때 복수할 시간이 없다고 그에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러는 건가요? 여전히 완전히 의식이 없는 나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유일한 딸을 잃었다고 말합니다. 찬타는 그에게 자신은 아직 어리고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가 갇혀있는 어둠에서 그를 이끌어줄 빛을 따라간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지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 순간 나기는 코시로의 목에 걸린 종소리를 듣고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며 팀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떠올린다. 찬타는 그에게 자신도 마느에는 어리석고 끔찍한 일을 했다고 말하며 그를 더욱 일깨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보호함으로써 그것을 보상하고 있다. 그는 시로를 힐끗 본다. 하지만 그 후 그의 몸이 마비되면서 그는 쓰러진다. 그는 해독제가 들어있는 사탕을 마지막으로 먹었던 때를 기억하려고 한다.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다. 그의 목걸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코시로는 나기를 깨우기 위해 그를 때리며 그가 그들의 리더이고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롤 모델이다. 천천히 나기는 정신을 되찾기 시작한다. 코시로는 그가 제정신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너무 안도해서 눈물을 흘린다. 그 역시 자신을 지켜준 친구들을 기억하며 그들이 그의 빛과 희망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은 코가 갑자기 코시로를 바로 앞에서 죽이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무너져 내리지만 잔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이고 움직일 수 없지만 자신의 힘을 소환하여 코를 공격합니다. 그의 힘은 처음으로 압도적이며 코는 그것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코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기에게 코시로가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며 그 사실이 그를 짜증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 이야기, 희생, 그리고 그런 헛소리를 싫어하게 되며 참아야 전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기에게 그녀를 끝내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검이 그녀의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기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합니다. 코는 화가 나서 무기를 뽑아 현재 있는 모든 사람, 경비원과 장례식장을 포함해 오타 쏜다. 디타조차도 다쳤다. 그러나 나기에게 가장 심한 상처가 가해진다. 그는 쓰러져 의식을 잃는다. 그 순간 코는 과거를 회상한다. 젊었을 때 그는 악과 무관한 친절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당의 괴한들이 항상 그를 괴롭혔고 그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계속해서 폭행했고 모두가 그를 비난했다. 그는 싸움을 찾는 문제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하루는 그는 선생님께 찾아가 어떻게 세상의 악, 불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의 선생님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코는 깊이 생각했고 결국 죽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게 죽음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것에서의 궁극적인 해방이었다. 그는 죽음이 어떤 이야기도 끝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죽인다. 친구든 적이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그는 미쳐버렸다. 그는 그들에게 자비랑 고통받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가 그들과 함께할 계획인 것처럼. 잔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한다. 그는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게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동시에 그는 해독제를 복용하지 않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번에는 시로가 코앞에 서서 그가 잔타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지만 잔타는 그녀를 밀쳐내어 다치지 않게 한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코에게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끝낼 것이라고 말한다. 잔타는 처음으로 그의 혈액 능력을 비범한 방식으로 발휘한다. 너무 강력하여 코는 완전히 소멸되고 그의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 후 그들은 또한 죽어가는 나기에게 달려간다. 나기는 잔타에게 마지막 사탕을 건네주며 그가 아직 앞에 빛과 희망이 있으니
먹으라고 말한다. 그는 살아야 한다. 나귀에게는 이미 늦었다. 그는 남은 시간이 없다. 그리고 그는 죽는다. 모두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잔타는 흐느끼며 사탕을 먹는다. 그 사이에 시로는 서 있는 곳에서 놀이공원 쪽을 바라보는데 그 이유는 잔타의 힘으로 감옥의 일부가 폭파되어 그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흥분해서 장택에 그들이 올라가서 게임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엔테는 친구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남아서 놀지 않기로 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교도소 옥상에 앉아 위에서 놀이공원을 내려다본다. 시로는 그들이 함께 만든 좋아하는 어린 시절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갑자기 장타는 그 노래를 들어봤고 다시는 그녀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 노래는 붉은 남자가 친구들을 죽이기 전에 불렀던 것 때문에 끔찍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깨달음의 순간을 가지며 어떻게 붉은 남자가 그들의 노래를 알게 되었는지 자신에게 묻습니다.